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22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국가위기 사태이다. 기업 인수 합병과는 다른 것이다. 체계적 시스템 방식은 전문가 의존 대신 반복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경영자는 미래 계획을 주로 한다. 시스템은 군인이 해야 한다. 교육훈련은 시스템 교육을 해야 한다. 한국 법도리들은 시스템적 사고를 훈련받지 못하고 그저 법만 외우는 머리만 있을 뿐이다. 시스템 교육을 해야 하는 3군 사관학교를 국군 사관학교 연결로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업 인수합병과 비유해 볼 수 있다. 항모를 운영하는 미 해군은 전투 비행사는 해군 소속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우주군까지 만들었습니다. 한국 오히려 지금은 해병대를 해군 사관학교에서 분리 독립시켜 강화해야 할 판인데 말이다.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군 소속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요즘은 해병대에서 전투 헬기 이런 것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가 정복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국가 위기 사태로 느껴집니다. 일본을 비교해 보죠. 일본 정치인들이 지금 자위대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보통 국가를 향해서 가는 일본인데 우리는 거꾸로 북한, 조선한테 유리한 그러면은 북한 애들은 인구가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걔들이 그러면은 통합을 했느냐? 아니지 않냐? 이상한 이 머리가 돌아가는 새끼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규백이라는 그 작자도 좀 문제고요. 방위 출신인데 뭐 탈영까지 했었다는 설에 지금 구설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서 전치 상태인 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진짜 매국노 새끼들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납니다. 체계적 방식 사용의 핵심 장애는 조직의 목적과 일상 행위를 정렬시키는 것이며 평가 시스템이 이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평가 시스템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회사의 일상적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하죠. 노동 능력은 생산량에 대한 선형 함수가 아니라 인원 충원 결정에 따른 단계적 함수일 뿐이다. 이것을 인구가 줄었다고 통합하면은 똑같은 얘기로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 능력을 전투 능력이라고도 비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재 제약이 없다고 해도 재고 자산은 제약의 결과이다. 잉여 재고가 존재한다면 그만큼 잉여 능력이 있다는 증거이다. 자재 제약이 가장 드무는데 일본 컴퓨터 칩 생산 공장 화재로 공급이 부족해지자 컴퓨터 생산 업체들은 수익성 좋은 고급 모델 위주로 대응했다는 그런 비유하고도 지금 진행을 시켜봅니다. 자재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규제 그리고 각 나라에서 재활용해서 공급할 수 없다면은 제약이고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약간 좀 비유가 이해하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유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군 사관학교 통합은 기업의 인수합병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기업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 조직도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요 아마추어 아새끼들이
뭐 전문가인 양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스위스 CDMO 규모 폴리페타이드 그룹 에이지 인수, 양수 금액 2조 7천억 원, 총자산 11조 607억 원의 24.5%, 소유 주식 3,316,411주, 지분 비율 100%를 인수한다. 양수 목적은 펩타이드 CDMO 기업 인수를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양수 예정일자는 2026년 11월 30일. 거래 상대방은 드라프니어 홀딩스 BV 외 공개매수 응모주주, 외부평가법인 안진회계법인, 평가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양수 대상 주식의 일주당 주식가액은 최소 스위스 프랑 31.43 프랑에서 CHF 64.2의 범위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B사의 양수가액인 일주당 스위스 프랑 44.31은 과거 상장법인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의 최대 주주인 드라프니어 홀딩스 BV는 본 보고서 제출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1,837만 5천, 지분율 55.65%는 1,837만 5천 나누기 33,016,411주 정부를 본 공개 매수에 응모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공개 매수 대금의 일부를 차입금으로 조달 예정이나 추후 기타 조달 방식 검토 가능하며 구체적인 차입 조건 혹은 조달 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내용은 정정 공시될 예정입니다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JP모건 코스피 급락 주범은 레버리지 ETF 강제 청산 막바지. 신하연 이데일리 7월 21일. 최근 코스피 급락은 기업 실적 악화보다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의 강제 디버레이징, 레버리지의 축소가 주된 원인이며 현재 청산 작업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21일 한국 증시 디버레이징 과정 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 시장의 기업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강도 높은 디버레이징이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6,747.95포인트로 지난달 19일 장중 고점 9,385.59 이후 약 한 달 만에 28% 하락했다. JP모건은 펀더멘털 우려와 순환매로 시작된 조정이 레버리지 ETF를 통해 증폭됐고 최근에는 헤지펀드의 포지션 청산이 더해지며 낙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레버리지 ETF가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순자산은 지난달만 500억 달러까지 증가해 시장 규모 대비 미국의 약 4배 수준에 달했으며 이후 하락장에서 기초자산 비중을 줄이는 강제 디버리징이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변동성 지수 코스피는 미국 변동성 지수 VIX의 약 5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사실상 주범은 JP모건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을 읽고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 몰라도 이렇게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일러 밀실모일 폭로와 함께 81만 채널 종료, 외압설까지 제기. 이주인 일간스포츠 7월 21일. 타일러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타일러 볼까요에 일루미나티보다 소름 돋는 실전 밀실 모임의 정체,
유출 사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타일러는 미국 빅테크 기업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비공개 네트워크 다이얼로그를 달았다. 이는 앞서 미국 매체 와이어드가 올해 행사 참석 예정자 222명 등의 정보가 담긴 자료가 누출됐다고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모임이다. 타일러는 해당 모임이 참석자들을 자산과 영향력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운영하는 점을 신귀족주의라고 비판했고, 이처럼 기술기업이 주도하는 권력 유착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지면서 세계 전쟁까지 초래할 수 있는 패권 다툼이 심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타일러는 채널 종료에 대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으며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도 공식화하지 않았다. 한편 타일러는 JTBC 비정상회담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방송과 영어 강사,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최근엔 제한 외국인 방송인 줄리안 퀸다르트와 함께 연예기획사 웨이브 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 거대 기술 기업이 타일러만 얘기한 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로스차일드라는 글로벌 금융 세력이 있다. 여기까지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플란티어의 그런 회사들이 뭔 돈으로 그렇게 커졌겠느냐, 이런 거를 저는 얘기하는 거죠. 일루미나티보다 소름 돋는 실전 밀실 모임의 정체 유출 사태. 타일러 볼까요? 위키피디아 일루미나티 바이에른 광명회 또는 단순히 광명회는 계몽주의 시대인 1776년 5월 1일 독일에서 조직되어 1785년 해산된 역사상의 비밀 결사로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급진적인 정치 종교 중심의 사회체제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영화 속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현실은 스위스 5성급 리조트에 있었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거물 피터 틸의 20년 극비 모임 다이얼로그가 해킹되며 폭로된 참석자 명단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테크 억만장자들과 그들을 규제하여야 할 정부 고위 장관들이 한방에 모여 제3차 세계대전을 논의하고 심지어 사람을 ABC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기술 권력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사유하고 있는지, 그 서늘한 권력 역전의 현상을 타일러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헤칩니다. 타임라인에 대해서 일루미나티, 현실의 딥스테이트는 스위스 리조트에 있다. 20년 만에 해킹된 피터 틸의 다이얼로그, 재무부 장관이 테크 억만장자 미실에 초대받는 이유, 사람을 한우처럼 충격적인 ABC 등급 시스템, 사교 모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논의하는 위험성, 기술 권력의 공권력 포획,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conflict of interest, 이 이해 상충, 이렇게 표현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다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건 섣부른 판단. 아직 뚫리지 않은 다른 조직도 많을 것이다. 권력 집단에 대한 증거로 봐야 합니다. 조직 내 시스템 수준 ABC 등급으로 나눴다. 자산 수준, 영향력, 부가가치, 인지도, 모임 내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점수. 능력주의와 노력주의가 우리가 배운 건데 이런 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신분제도, 신귀족주의냐? 대체 뭐가 아쉽다고 이런 단체에 가입한 걸까? 이것이 핵심 질문이다. 가장 서늘한 지점이다. 국가안보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 정치인들에게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선거 자금도 기업들이 된다. 오프 더 레코드 모임, 다이얼로그의 위험성, 흔적이 안 남는 것. 와이어드는 별도의 출처가 아일랜드 더블린 외곽의 장소에서 열릴 예정인 다이얼로그 리트릿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밝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엘리트들이 제3차 세계대전에 대비하는 방법과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얘네들이 돈을 벌려고 이 짓들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안보라는 영역을 민간인에게 외주를 준다. 엄청난 발전 속도에 미국 정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세날 프리덤 국방장관하고 머스크가 만나는 사진을 상징적으로 냈네요. 그렇다고 국가 권력이 쇠퇴하면 그건 좀 그렇지 않냐. 지금이 투명성을 챙길 때냐라는 이런 영화의 장면도 비유를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하라고. 지금 머리가 그럼 너무 아프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패권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이런 일은 더 생길 거예요. 누구하고의 패권 싸움? 중국하고의 패권 싸움. 누가 비밀리에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양지에 있어야 할 것들이 음지에 들어가 버리는 이 상황. 국제 질서가 갈라지는 과정의 결과. 타일러, 제가 타일러한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상관관계 추론을 하지 말고 인과관계 추론으로 접근해 보자고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기다가 굳이 갖다 놓은 이유는 난민 사진이 그렇게 유명한 아프가니스탄이었던 것 같은데, 17년 후에 이 공부를 못해서 글자도 못 읽는 여자지만은 자기 아기를 데리고 있는 부모는 다 죽고 파키스탄에서 나중에 찾았다고 하네요. 17년 후에 이렇게 됐다. 난민의 상징적인 거로 해서 난민 구호자금을 받아들이는데 모으는데 아주 큰 충격적인 이런 사진이었다고 그러죠. 이 사진 작가가 나중에 같이 합동해서 찾았답니다. 그 찾은 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홍채 인식을 통해서 동일 이름이 확인됐고,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보여줘서 찍히는 것은 어렸을 때 한번 찍히고는 이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얼굴들을 안 보여주죠. 가리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12년 앞당긴다는 용인팩, 용수관로 가압장 건설에 5년은 걸려. 이현홍 문화일보 7월 21일 반도체 국가산단 반쪽 속도전, 시공사 2031년 준공으로 준비 일전 단축 연락받은 적도 없어. 산단 내부 토지 보상도 안 끝나. 공사 기간 줄이면 사고 위험 커져. 일전 단축 쉽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당기면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요. 용수업체 관계자. 보상금이 나와도 당장 옮겨 살 집이 없으면 어떻게 나갑니까? 돈만 준다고 이주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원주민. 한국수조항공사는 지난 10일 코롱글로벌과 도수관로 12.8km와 통합가압장 수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설 7곳을 건설하는 용수 공급 209 계약을 체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건설계획 및 현황, 국가산단 단축 목표 삼성 첫 팹 2029년, SK하이닉스 4기 팹 2033년, 삼성전자 기준 2031년에서 2년가량 단축, SK하이닉스 기존 2045년에서 12년 단축, 용수 공급 준공 시점 2031년 1월 준공 계약 변경 없이 진행 중. 업계 충분한 현장 검토 없이 공기 당기면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커질 수 있어. 최태현 말이 좋아 12년이지 쉬운 얘기가 아니야. 용수와 전기 문제도 풀어야. 호남 반도체 팹 교섭하자는 삼전노조. 이 터무니없는 주장. 이슬기 조선비즈 7월 21일. 노조 근무지와 처우의 역량 미처 교섭 대상. 2. 노동쟁이 범위 너무 확장되는 것 같다. N% 성과급 배분 요구엔 주지도 못하는 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단체 교섭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1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 움직임에 대해 과연 쟁의 대상이냐 아닌 쪽이 더 높다라고 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것은 주주조차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로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에서 광주 군공군 부지의 반도체 팹을 짓기로 한 정부의 기업계획을 쟁의 대상으로 다루자는 삼성전자 노조 주장에 대해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헤매고 있네요. 노란 봉투법,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 대상이 확대되자 일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영상의 결정으로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것도 앞서 얘기한 쥐들이 전문가인 양 하지만은 시스템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찾아봐라. 지금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노조의 무리한 공장 이전 반대에 노동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동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관망도 아닌 방치 수준이었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주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무적인 표현을 하니까 그 밑에 장관 애들이 전부 다 허수아비가 되고 말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 영업잠적 실정 등 잠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써내낼 뉴질랜드 리미티드 청산 7월 21일 공시가 된 건데요. 조그만 회사입니다만은 조립 및 벌목 사업, 우리나라도 목재가 필요한데 뉴질랜드 자회사를 현지 법률회의고 정산 절차 진행한다고 공시. 자회사의 대표는 김균태, 김장현이며 자산 규모는 연결 모기업 4,732억 원에 0.73%인 33억 원이다. 조그만 회사지만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네요. 가온전선 상반기 영업 잠정 실적 1조 6,329억 원으로서 전년도 상분기보다 27.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1.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9%로 0.4% 상승했습니다. 파인베스틸 매출액 981억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19.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4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영업적자 18억 0800만 원에서 291.7% 전환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영업이익률 3.5%로 5.7% 전환 상승됐습니다. 주연테크 컴퓨터 만드는 회사죠. 중견 기업으로서 매출액 319억 2,400만 원 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9억 2,700만 원 적자에서 5억 1,200만 원 흑자 155.2%로 전환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6%밖에 되지를 않네요.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의 차량 난타까지 극한 갈등 치닫는 민주당 전대. 심수미 JTBC 7월 21일 정 후보 측은 어제 오후 7시쯤 정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발과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차량 내부에서 타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의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꺼내들었다. 오늘 오전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서 반명 세력과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까지 3자가 암묵적으로 연합해 민주당의 정상적인 진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 근거를 적정한 시기에 공개를 하겠다.
자기도 뭐 이 정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네요. 여기까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얘는 왜 나와가지고 송영길이는 누구 편이야 얘는? 통일한국 지금보다 2배 더 강해집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는 시나리오.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 전형적인 예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2월 9일 날 방송된 건데요. 이승원 그 진행자와 저 한번 무슨 박사라는데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머니 인사이드라는 유튜버입니다.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 소개를 해 봅니다. 그래도 그 요약된 거니까 한번 그 읽어보죠. 미국 중심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 지구촌 분쟁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섬찟한 이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밟은 진짜 속내. 러우 전쟁이 4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이유. 지금 한반도가 역대급 긴장 상태에 놓인 이유. 문명과 부의 땅 열강들이 한반도에 눈독 들이는 이유. 남북이 갈라진 채로 우리 미래가 없다. 통일한국의 폭발적 잠재력 생각보다 훨씬 크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진심으로 바랄까. 목을 치겠다. 중일 외교 신경전 누가 먼저 백기 드나. 중국 내부에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 2027년 데드라인. 시진핑은 정말 대만을 삼키려 할까. 지지율 70% 다카이치 돌풍. 일본은 왜 열광하나. 항모제건 일본은 다시 전쟁하는 나라로 들어갈까. 중일 충돌 속에서 한국이 판을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에 이유 이것이 이유가 원인이죠. 이 조한범 박사는 그 인과관계의 원인을 얘기한 게 아니고 추론관계죠. 상관관계 추론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 들어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오랜 세월 몽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서유럽 사고방식과 다르다. 우크라이나에 독일이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은 독일군에 협조하여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단극체제가 다극체제가 되었다. 한국은 휴전 상태이다. 한반도의 중심은 평양, 개성, 서울이었다. 서울은 수도로서 가장 좋았다. 서울을 향해 조선의 장사성포가 노리고 있다. 적의 사거리 안에 2천만 이상이 사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을 주저앉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시아 중시정책 해군, 리발런싱 중 팬데믹으로 지연,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 과거는 중국의 문화 중심 시기는 한반도는 변방이었다. 변방인 일본이 일어섰다. 그런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5천년 역사로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한 경우는 드물다. 대신 다이내믹스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 한자 문명권을 바꿔도 주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우리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진행자 이승원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기자 출신인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근데 그렇게 나이 먹어 보이지도 않네요. 독립적으로 그걸 뭘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저는 이제 조선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죠. 조선 문제는 어떻게 보나. 통일은 해야지 하는데 나 죽은 다음에나 해. 우리는 착시 속에 살고 있다. 외눈박이 착시 속에서 살고 있다. 분단체제가 정상이 아닌데도 정상으로 알고 살고 있다. 병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말로 치닫고 있는 일본과 중국 말 실수 연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발언이었다.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이다. 중국 시황제의 꿈 수나라 고구려에 망하고 이런 것도 했고 일본판 마가 확 뚫렸다.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대세이다. 일본의 본심 혼내는 살펴보아야 한다. 국익이 우선인데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힘이 없을 땐 힘센 놈한테 붙어야 산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치면 미국도 곤란하다. 한국이 줄을 타는 게 아니라 줄을 만들어야 한다. 전기 원자력으로 가야 한다. 한국의 강점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야 한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가야 한다. 다카이치는 미국 전략을 탄 것이다. 미중 전략 전쟁은 우리의 전략이 될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의 주장일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말은 좋은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딸랑거리는 발언으로 생각이 드네요. 십자우한 말장난 같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이서우활에도 읽어보기를 바란다. 미중 사이에서 박쥐되지 말고 반중측미로 갈아타라. 굳이 한일의 전략이 달라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제 견해입니다. 드디어 창작물의 영역으로 무인전투기 퓨리가 미사일 발사 표적 지정까지 자율로 실행. 마크로스보다 빠른 개발 속도. 7월 21일 사이토 마사미치가 탈 것이라는 뉴스 매체에 기고했습니다. 더 이상 창작물이 아니게 되어버린 무인 전투기. 미 공군은 2026년 7월 15일 협조 전투 항공기인 YFQ-44A 퓨리가 디지털 표적을 향해 AIM-120 암람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FQ-44A는 미국의 신흥기업 엔드릴이 개발한 CCA입니다. CCA, 콜라보레이티브 컴뱃 에어크래프트네요. CAA는 미 공군 역사상 처음으로 무인기이면서 전투기를 뜻하는 F제식 기호가 부여된 기체입니다. 현재 F기호를 달고 있는 CCA는 이번에 시험을 실시한 YFQ-44A와 제너럴 애트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 ASI의 YFQ-42A 다크멀린 등 2대뿐입니다. 또한 제5세대 전투기나 장래적으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제6세대 전투기와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도 불가결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얘기네요. 이젠 SF 잘 2형 차세대 여객기 개발 깜짝 참여. 더 이상 몸통이라는 개념이 없다. 혹시 태그를 7월 21일 탈권 뉴스 편집부. 날개와 동체가 일체로. 잘은 2026년 7월 21일 미국의 항공기 메이커인 Z04가 개발하는 차세대 중형 제트 여객기 G4의 프로그램에 참여에 협업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G4는 날개와 동체가 일체화된 BWB 브랜디드 윙 바디 형상이 특징으로 주날개 전체에서 양력을 만들어 내몰아서 공기 저항을 대폭 저감. 이것에 의해 현행 중형기와 비교 30 내지 50%의 연비 개선과 운항 코스트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운항 정비 노하우를 개발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 2030년대 초 상업 운항을 목표로 합니다. G0는 일본의 항공사의 지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체의 실용성과 안정성을 높이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G4의 표준 좌석 수는 250석, 항속거리는 약 9,300km로 도쿄에서 미국 서해안 북부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다. 양사는 항공업계가 내거는 2050년 CO2 배출량 실질 제로의 목표로 달성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지로 대신 뜻밖의 하늘의 차기 전투기 GCAP의 탑승, 강림도 남득할 수 있는 근밀의 콕핏의 내용물. 7월 21일 후루카와 츠카 첫 공동 출전 부스에서 베일을 벗다. 영국에서 개최 중인 펜보로 국제항공쇼에서 항공자위대의 차기 전투기가 되도록 개발이 진행되는 G-캡 영국에서 개최 중인 펜보로 국제항공쇼를 시찰한 코이즈미 신지로 방위 대신이 항공자위대의 차기 전투기가 되는 일령이 공동 개발의 G-캡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의 실물대 목업을 시찰했습니다. 스스로 조종석에 올라 미래의 전투기 조종 환경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이즈미 대신이 방문한 것은 이번 펜보로 국제항공쇼에서 처음으로 독립한 전시를 실시한 G-캡의 공동사업회사 엣지윙의 부스입니다. G-캡은 지금까지 일령이 3개국의 기업이 각각 전시해왔지만 엣지윙으로서 전용 부스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시된 목업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차세대용 조정석의 개념도 소개되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나 헬멧 표시를 활용한 새로운 조정 환경이 지원되고 있어 고이즈미 대신도 그 일단을 체험했습니다. 자, 미국, 일본도 얘네들이 그렇게 지금 자위대를 보통 군대화하고 있는데 앞서 제일 얘기한 대로 무슨 상관학교를 통합한다는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뭐 인구가 준다고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데 걔네들이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통합하냐? 그냥 지금 이제 욕 나올 정도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